김건희 뇌물수수 빼박친 거 반드시 포토라인에 세운다. 자, 이건 단순히 부정청탁을 넘어서 뇌물수수, 알선수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이거죠.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느냐라는 것과 대가성이 있었느냐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둘 다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선수재죄, 뇌물죄로 처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최재형 목사는 구체적인 세 가지의 청탁을 합니다. 첫째는 통일TV 방송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 자, KT에서 운영하는 어떤 케이블 또는 지역 민방 같은 TV인데 그것을 계속해서 송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구체적인 청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김창준 의원이라고 있어요. 미국 하원 의원인데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이분을 국정자문의원에 위촉을 해달라라는 인사청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분 김창준 전 미하원 의원이죠. 이분을 사후에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구체적인 청탁을 합니다. 여기에 화답해서 이 김건희는 실제 대통령실 직원인 조 과장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여기에는 조 과장뿐만이 아니고 또 국가보훈처 직원까지 동원이 됩니다.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조 과장과 또 이 국가보훈처 직원이 또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어떤 지시를 받았다라는 얘기죠. 김건희의 중간 달에 더 높은 사람을 통해서 지시를 했든지 직접 지시를 했든지 했으니까 움직였겠죠. 그러니까 다 조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 대통령실 직원이라든지 국가보훈처 직원도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 뿐만이 아니고 뇌물수수와 관련해서도 같이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관련 보도를 보시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끝난 뒤 신라호텔에서 취임 축하 만찬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초청받은 150여 명만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정재계 내로라 하는 거물들과 외교 사절들이었습니다. 최재형 목사는 김건희 여사의 초청으로 이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최 목사와 김건희 여사가 서로 반갑게 인사하는 걸 눈여겨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국계 최초로 미 연방 3선 하원의원을 지낸 김창준 전 의원 부부였습니다. 김창준 전 의원 부부와 최 목사는 미국에서 활동하며 오래전부터 친분을 쌓아왔습니다. 만찬이 끝난 뒤 김 의원은 최 목사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사망한 뒤 한국의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손을 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최 목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김창중 전 의원의 청탁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번에도 대통령 총무비서관실 소속 조모 과장을 최 목사에게 붙여줬습니다. 조 과장이 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조 과장만 나선 게 아니었습니다. 국립묘지 안장 문제를 처리할 국가보훈부 직원까지 동원돼 관련 내용을 최 목사와 상의했다는 겁니다. 그 안장권도 또 그 대화 나눈 게 있고, 과장하고 나눈 게 있고, 그 보훈처 직원하고 또 이렇게 문자를 나눈 게 있고. 최 목사는 이들과 나눈 통화 내용과 문자 메시지 등도 확보해 가지고 있다고 취재진에게 털어놨습니다. 통화 내용과 문자가 있다. 대통령실과 보훈부까지 나섰지만 국립묘지 안장이 성사되지는 않았다고 최 목사는 설명했습니다. 보훈부 직원이 김창준 전 의원에 대해 알아보더니 미국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어 국립묘지 안장은 불가능하다고 최 목사에게 통보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과 국가보훈부 직원까지 김건희 여사의 사적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은 대단히 많은 법리가 개발됐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제일 잘하는 검사는 당시 윤석열 검사일 겁니다. 본인이 수사를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일반인인 최순실 씨가 왜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뇌물죄,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직권남용으로 다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를 받았을 것인가? 대통령의 그림자 하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법적 평가를 받은 겁니다. 그럼 다시 관련 내용에 대해 물어봤지만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은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저널리스트 장희수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취재진은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는 카카오톡 대화의 일부를, 5월부터는 대화 전체 내용을 확보했습니다. 김 여사와 최 목사의 대화가 시기별로 어떻게 발전해왔고 또 어떤 청탁이 있었는지 분석해봤습니다. 먼저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는 한번 보세요. 그러고 보니 퍼즐이 맞춰지네요. 정말 약속 꼭 지켜주세요. 보안이에요. 보안이 아니고 박사가 보안을 꼭 지켜달랍니다. 김건희가 보안. 저하고 카톡 내용을 절대 외부에 발설하지 마시고 이 청탁하고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앞으로 저와의 모든 것은 보안을 지켜달라고 철저히 당부를 합니다. 보안. 다 알았어요.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나중에 꼭 책을 같이 써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철두철미합니다. 이 김건희는 어떻게 보면은 참 그래요. 이 철두철미한 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여러 허점들을 흘리고 다니죠. 성격은 굉장히 치밀한 성격이면서도 한쪽으로는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그런 모양새죠. 최 목사와 김 여사가 카톡을 통해 서로 친분을 쌓는 시기로 청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 김건희 여사는 정치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자신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을 주로 이야기했습니다.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 축하 만찬에서 김 여사를 처음 만난 뒤 최 목사는 이런저런 부탁을 하기 시작합니다. 5월 19일 최 목사는 김창준 전 미 연방 하원 의원과 함께 찾아뵙겠다고 요청했습니다. 그의 첫 부탁이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5월 20일부터 2박 3일간 일정으로 방한했는데 미국 대통령과의 만찬에 김창준 전 의원과 함께 참석하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그것도 청탁이죠, 일종의. 6월 20일 김건희 여사와 만나 샤넬 화장품을 선물하고 샤넬. 9월 13일 다시 디올 가방을 선물했는데 최 목사의 청탁은 이 시기에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180만 원어치 샤넬 화장품을 선물한 2022년 6월 20일 최 목사는 카카오톡으로 김창준 전 의원을 대통령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해주면 좋을 듯하다는 자, 이게 인사청탁입니다. 이 샤넬 화장품 선물 세트 주고 디올백 선물 주는 그 시기에 집중돼서 이런 청탁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국정자문위원회 임명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라고 아주 구체적인 청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빼박인 거죠. 이렇게 증거가 나왔는데도 포토라인을 세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명품을 선물하면서 인사청탁을 한 겁니다. 디올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받은 시기와 그다음에 청탁이 있었던 시기들이 가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선물이 단순하게 의례적인 선물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이 있어서 주고받은 선물일 가능성을 굉장히 좀 올라간다라고 봐야겠죠. 또 김창준 전 의원의 주도로 2022년 7월 전직 미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방한했는데 최 목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이들을 만나보라고 여러 차례 권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최 목사의 부탁을 받아들여 이들을 비공개로 만나려고 했습니다. 최 목사가 공식 접견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자 김 여사는 최근 저에 대해 근거 없는 악의적인 공격으로 조심하고 있어 그럴 거라며 비공식 접견을 추진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결국 미 연방의원 방한단의 접견은 공개 여부에 대한 양측의 의견차로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 10월 최 목사가 저가품을 선물하겠다고 제안했다가 김 여사에게 무시당한 뒤 둘의 카카오톡 대화는 점차 뜸해집니다. 해를 넘겨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3차례 통일TV. 목사는 통일TV 송출 중단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마지막 청탁을 합니다. 통일TV 문제도 있어요. 이 청탁을 한 거죠. 이후 최 목사가 관련 내용을 서울의 소리에 제보하면서 둘의 대화는 끝이 납니다. 최재형 목사의 사적인 청탁,
이를 들어주기 위해 공무원들을 동원한 김건희 여사. 카카오톡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자, 디올백하고 샤넬 화장품을 선물했던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런 인사청탁이라든지 국립묘지 안장 건이라든지 이런 청탁들이 이루어졌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연관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 알선 수재죄가 이제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반드시 알선 수재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포토라인에 세워야 됩니다. 최근에 김건희가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캄보디아 총리 부부가 왔을 때 정상 부부가 왔으니까 그러려니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불교 사리반환이라는 불교 행사에 또 참석을 했죠. 그것도 이제 김건희 공으로 내세우면서 이제 시작한 것인데 또 하나 뭐 거기까지려니 했더니 또 이제 보니까 우크라이나 어린이 그림전에 또 예산을 17억씩이나 쓰면서 또 김건희가 주최를 합니다. 야, 그러면은 밑도 끝도 없어요. 어떤 갑자기 사라졌다가 갑자기 나오려면 어떤 해명을 해야 되는데 어떤 해명도 없이 갑자기 사라졌다가 쓱 나와서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국민들이 공분을 사고 있는데 김건희의 지금까지 여러 범죄 혐의 행태에 대해서 어떤 해명도 없이 나와서 활동하기 시작하니까 열받는 거죠. 정말로 국민들을 화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명백한 이 범죄 혐의들이 있는 데 대해서 검찰이 포토라인에 김건희를 세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김건희 종합특검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김건희 부인과 관련된 수사를 막는 대통령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이 21세기인데 우주도 지금 날아가는 시기인데 그 비행기 타고 우주선 타고 날아가는 시기인데 어떤 국민이 그것을 용납할 수 있겠어요? 대통령 본인에 대한 특검도 막고 부인에 대한 특검도 막고 이게 대통령입니까? 대통령이나 할 수 있어요? 완전히 모질이죠. 8푼이죠, 이건. 어떤 국민이 봐도 용납이 안 될 거, 어떤 보수가 봐도 용납이 안 될 겁니다, 이건. 이런 대통령을 감싸고 도는 국힘은 존재 의미 자체가 없는 거예요.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최병 특검권 관련해서 이건 윤석열 특검법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국힘의원들 지금 3명이 지금 김웅, 안철수 또 김의동인가요? 3분이 지금 참석 의사를 밝혔는데 좀 더 많은 국힘 의원들도 이제 각성을 해서 진짜 각성을 어떤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인지를 진정으로 각성을 해서 반드시 최병 특검법, 이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정의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이 윤석열이 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수의 행태도 아니에요. 보수도 아닙니다. 보수라는 것은 전통적인 가치, 대한민국의 질서를 지키는 것인데 대한민국의 모든 질서, 국법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게 윤석열이잖아요. 윤석열, 김건희이기 때문에 이건 전통적인 가치를 지키고 법체계를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보수의 가치 및 이념과도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김건희를 포토라인에 세워야 되는 거죠. 국민적 울분을 지금은 달래줘야 될 때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비였습니다. 고맙습니다.